미주한인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2022년 6월 8일 수요일 제281화 미주한인 우리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의 태바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김 사장님, 그 집에 잔디 있잖아요. 예. 관리 잘 하시나요? 옆집은 스프링클러를 다 설치해서 물들 많이 주는데 저는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핑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냥 비가 오면 잔디들이 파릇파릇하게 잘 자라고 가물면 조금 많이 메마르고 그런 편입니다. 네. 그 잔디 관리하려면 정기적으로 잔디를 잘 깎고 물도 많이 줘야 하는데 이제 미국의 그 풍요로움의 상징 중 하나인 잔디 마당을 서부 지역에서는 이제 구경하기 힘들어질 것 같아요. 저도 동부 살 때는 그 잔디 관리를 위해서 적지 않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갔어요. 정기적으로 깎아줘야 하고, 또 약도 줘야 하고, 물도 자주 줘야 하고요. 또 조금만 신경을 안 쓰면 잡초가 자라니까 그것도 뽑고 관리를 하는데, 보통 그 제가 직접 못하니까 그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게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었어요. 기억하시죠? 작년 이맘때쯤 아리조나 최대 저수지 미드오 사상 최초 물 부족 사태를 선언한 일이 있었잖아요. 예, 기억하시죠? 그렇죠. 예. 근데 올해도 나아지질 않았어요. 미 서부 지역이 기록적인 가뭄으로 신음을 하는 가운데 물을 많이 먹는 잔디가 수자원 낭비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각 주에서는 잔디 퇴출 정책이 공격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국의 가뭄 네. 현황을 나타내는 지도를 봤는데 지금 보니까 뭐 아유,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이쪽이 정말 심각하네요. 이게 네. 바로 다른 때가 아니라 6월 2일자입니다. 6월 2일자. 바로 며칠 전. 아유, 그럼 바로 지난주였는데. 예. 미서부는 2000년부터 가뭄과 폭염, 대형 산불이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어요. 올 들어 강수량은 역대 최저입니다. 콜로라도 강과 저수지들이 바닥을 드러냈고 폐업하는 농장과 목장이 속출하고 있어요. 음. 그 김 사장님 사시는 노스캐롤라이나는 어떤가요? 올해는 그래도 지금 비가 잘 와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요?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리고 어머.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문제예요. 며칠 동안 계속 음. 와서. 그렇다고 해서 여기는 뭐 물 부족 문제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언제 또 그랬냐는 듯이 또 뭐 한 달, 두 달 계속 가물 가능성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도 비가 오긴 오잖아요. 근데 이 캘리포니아 주는 최근 물 부족 비상 사태를 선포했어요. 그게 보니까 LA. 뭐 음. 매해 이거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캘리포니아는. 그러니까요. 예. 네. 최저치래요, 지금 또 올해. 그리고 또 가물고 가물면 산불이 나고. 그렇죠. 예. 극심한 산불 그것도. 예.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데 LA와 벤투라, 샌 버너디노 등 남부 카운티는 다음 달부터 잔디의 물주기나 세차 같은 활동을 일주일에 1회로 제한하기로 했고요. 또 비가 온 뒤 48시간 이내에는 잔디 스프링클러 가동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만일 이를 어기면 하루 최대 $500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고요. 콜로라도주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잔디에 물을 주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위반하면 최대 $1,000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유타주는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인공잔디를 금지했었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는 인공잔디를 합법화하고 자연산 잔디를 대체하도록 했대요. 또 네바다주는 지난해 잔디 구장 등을 제외한 비기능 관상용 잔디를 불법화하는 법안을 양당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어요. 이에 따라 오는 2027년까지 관상용 잔디를 모두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라스베가스 주택가에는요, 물 관리 감시 차량이 순찰을 돌아요. 어. 어, 잔디에 물 주는 시간과 횟수,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 이후에만 물을 줘야 하는 규칙이 있는데요. 또 만일 수도 계량기가 고장 나거나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새면 곧바로 단속 대상입니다. 그리고 또 집주인과 마찰을 막기 위해 촬영 자료를 근거로 남기고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기재한 다음 깃발 형태로 해당 위치에 꽂아 둔대요. 그리고 최근에는 잔디 대신 자갈을 깔고 선인장 등 사막형 식물로 채우는 조경 작업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예, 몇 년 전 신문을 보니까 뭐 라스베가스 이쪽에서는 인조 잔디로 아예 바꿔버리더군요, 아주. 네, 저희 앞집도 잔디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집 앞에는 잔디가 있는 집이 아예 없어요. 한 집 있는데 그게 인조 잔디. 다 돌이에요. 저 처음에 그래서 놀랐어요. 초록 색깔이 없어서. 네,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 해변 휴양지 샌디에고에서는요, 앞마당 잔디를 없애는데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네요. 김 사장님 혹시 잔디처럼 보이도록 잔디나 돌 위에 색칠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물에다가 물을 좀 푸르게 보기 위해서 물감을 막 탄 그런 연못 이런 건 봤어도 네. 예, 잔디에 색칠하는 건 못 본 것 같아요. 네, 동부 쪽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요, 시들어가지고 누렇게 된 잔디를 물감으로 한번 채색을 하면 물을 자주 안 줘도 된다고 잔디 채색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저는 이곳 아리조나에 와서 작업용 차들이 도로 옆 돌들이랑 또 바짝 마른 잔디에 초록색 물감을 이렇게 뿌리는 그런 작업을 하는 장면을 종종 보거든요. 야, 아니 우리가 미국에 와서 부러웠던 것이 앞마당에 이렇게 잔디가 있어서 맨발로 네. 푹신푹신하고 그런데 그게 나름대로 살아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더 좋아했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좋아했지. 그런데 살아있지 않고 이런 뭐 플라스틱 제품이라든가 뭐 자갈 이런 걸로 게다가 색깔까지 칠해서 있다면 이거는 뭐 눈만 시원할 뿐이지 그 몸이나 마음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안타깝네요, 저도 이거. 저도 그거 보고 사실 초록색이긴 한데 진짜 초록 같지가 않아요. 또 보면 뭔가 달라요. 나이 드신 분들 염색한 거랑 비슷하죠. 네. 그런 느낌 맞아요. 딱 잘 가꾼 잔디는 미국에서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 부와 지위의 상징이었어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관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죠. 잔디는 메마른 땅에 강한 조경수보다 4배 정도 많은 물이 필요하고 같은 면적의 수영장을 유지하는 것만큼 엄청난 양의 물을 필요로 한대요. 밀이나 옥수수 같은 작물보다 훨씬 많은 물을 먹습니다. 미 서부 주 정부들이 주민 물 소비 행태를 분석한 결과 실내보다 옥외 사용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은 실내 하수는 정수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지만 잔디에 뿌린 물은 대부분 증발한다는 것이죠. 잔디를 일컬어 물 먹는 공룡이라고 부른대요. 집 앞 잔, 하마보다도 더 큰 공룡이구나, 이거는. 그렇죠. 물을 엄청 먹으니까요. 음. 그리고 우리가 집 앞에 잔디 그렇게 예쁘게 꾸며놨는데 집 앞 잔디의 위를 밟는 건 오로지 재초기로 밀 때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얘기해요. 그냥 잔디가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잔디를 위해서 사람이. 맞아요. 에이, 네바다에서는요, 5년 내에 잔디 마당도 없애야 하는 데다가 잔디를 관리한답시고 당국의 규정이라도 어겼다간 벌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벌금이 $80에 시작해서 그다음부터는 위반할 때마다 2배씩 물어야 하는 거예요. 김 사장님, 네바다주가 물 부족 비상사태를 벗어나려면 얼마만큼의 물이 필요로 할까요? 와, 라스베가스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네바다주 네. 하면 엄청나게 많은 카지노와 호텔들 뭐 사람도 굉장히 많은 큰 도시인데 엄청나게 많은 그쵸? 양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상상을 못 하겠죠. 그런데 그 지역에 내리는 강우량으로는 택도 없으니까 네. 콜로라도 강에서 후버 댐에서 그렇죠.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그 물을? 그렇죠. 기상학자 테드 플로렌도의 말에 의하면요, 10년 이상
콜로라도 로키 산맥의 평균치 이상의 강설량을 기록해야지만 가능할 거라고 합니다.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지금의 그 사막 이런 데가 옛날에 그 유적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런 데서 뭐 중국의 사막도 마찬가지고 그 유적들을 보면은 아주 그 지역이 식물도 많이 자라고 농작물도 잘 자라는 아주 물이 풍부한 그런 지역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몇천 년 뒤에 지금은 사막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유, 결국에는 럭키 산맥 이런 데서 눈 녹은 물들이 잘 흘러서 아주 비옥한 토지였던 이 캘리포니아나 이런 지역이 지금의 중국의 사막이나 뭐 중동의 사막처럼 그렇게 사막화되어 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이 돼요. 그 잔디가요, 물을 많이 먹어서 뭐 좋은 점도 뭐 없진 않아요. 잔디 마당은 광합성을 통해 신선한 산소를 제공하고요. 또 미국 서부의 뙤약볕 열기를 흡수하고 뛰놀고 쉬어가는 공간을 제공하는 등 그 순기능도 엄청나지만 기록적인 가뭄 앞에는 본의 아니게 천덕꾸러기로 내몰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또 잔디는 자주 잘라줘야 되고 또 물도 자주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잔디잖아요. 그리고 또 이거 잔디 관리 잘못하면 또 신고도 들어와요, 동네에서. 그 헐리우드 영화나 미국 드라마에서 흔히 보이는 푸른 잔디 마당은 넓디 넓은 영토를 한눈에 보여주는 미국의 풍요로움 그 자체였지만 이제는 사치품이 되고 있습니다. 물이 말라가는 것은 지구의 경고라고 하는데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 안내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곳 아리조나에서는 6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참전 용사들을 모시고 한국전 기념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장소는 팔로벌스 방쿠엣. 자, 한편 아리조나 노인복지회에서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위국 헌신하신 모든 분들을 초청해 보훈의 밤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날짜는 6월 26일 일요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되고요. 장소는 코리아나 태권도장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한국전 참전 용사를 위한 위령제가 6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감로사 선센터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이날은 뉴욕에서 한국 전통 민요 김정희 선생님과 한국무용 안순희 선생님의 위령제를 위한 공연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분들의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노스캐롤라이나 지역 샬롯 한인회 소식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 이 27대 샬롯 한인회 이름이 샬롯 코리안 네트워크 CKNW 이렇게 하고 소통과 나눔을 중시하는 활동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실무진들이 이제 전임 실무진들과 같이 워크숍을 했고 이제 각 샬롯 지역 한인 사회 뭐 종교인이라든가 소상공인이라든가 문화 활동 하시는 분들 뭐 이런 여러분들과 차례차례 만나서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우리 한인 사회가 무엇을 했으면 좋을지 계획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해외 동포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나 행사, 이벤트 등 알리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 미우새에 알려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